묘묘,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 수가 있니? 엄마, 전 부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살더니 헛바람이 들었네. 당장 돌아와. 아니요, 전 돌아가지 않아요. 전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당장 돌아와. 제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할 결심을 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제게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묘묘새우 한국에서의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다들 공감할 비자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아 귀화를 결심하였는데요. 미얀마에 여행을 오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얀마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주로 스님을 찾아가는데요. 이때 스님들은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게 지어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스님이 지어주셔서 아빠엉 쉐우의 이름이 들어간 묘묘쉐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미얀마는 성씨가 없어 거의 앞부분을 부르게 되는데 때로는 뒤나 가운데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제 대학생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인 정부 초청장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한다는 소식에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었답니다. 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대학교가 한국과는 다르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한국의 고등학교와 비슷하죠. 미얀마에서는 제약이 많은데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수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방송 일에도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나라의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의 K-팝이나 영화, 드라마가 무척 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래 잘 몰랐는데 이런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전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보며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와 예능으로 익힌 한국어라 배우기에도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점차 빠져들고 있을 때 한국으로 가서 6주 동안이나 지낼 기회가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으로 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내부적으로는 오랜 인종 갈등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경제적 불평등과 군부 지배 등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성으로의 인권을 존중받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죠. 근래 20년 동안 성별 기반 폭력 사례를 분석해보면 가해자의 85%가 군복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유엔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일자리와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고국에서도 이런데 딸이 머나먼 한국으로 혼자 연수를 간다고 하니 불안하셨겠죠.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분단국가라는 것을 알게 된 아빠는 한국의 군인들이 너무 많을 것 같다며 더 극구 반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치안을 걱정해야 하는 건 후진국인데 아빠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 아시아의 후진국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죠. 꼭 가고 싶다고 고집부리는 제게 아빠는 이번만 허락하신다며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6주 동안 연수를 오게 되었어요. 저는 무척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인천공항의 치안과 시설이 좋다는 것은 새벽 시간에 공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의 면세구역 밖에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고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가능한 콘센트나 기둥도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그 시간에도 여자들이 공항에 무척 많았습니다. 큰 짐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이는 한국 여자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직 깜깜한 시간인데 다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은 공항 내 치안센터가 설립되어 있을 만큼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큰 요인이죠. 센터 순찰대 경찰관들이 공항 전역을 순찰하며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 일상적인 부분이라 이게 왜 인상적인지 모를 수 있지만 전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왔기에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안전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한국의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먼저 캠퍼스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수업이 쉽지 않았지만 미얀마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대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지 학생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에 무척이나 적극적이더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팀워크 능력들이 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서 한국 대학생인 수빈이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제게 서울의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는데요. 둘이 여행을 하기도 하였지만 수빈이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원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원이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에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였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의 그는 겸손함과 예의 바른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이라 제게 친절한가 했지만 며칠 동안 본 모습은 책임감 있고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매너 등을 봤을 때 매우 유능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패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아이돌만큼이나 멋진 스타일을 유지했는데요. 헤어 스타일도 언제나 단정했고 피부도 관리하는 듯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일정이 끝나서 여행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겠다며 다른 일정도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경복궁 고궁을 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어디서 마련한 것인지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다양한 한복을 입고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기한 듯 쳐다보자 수빈이는 한복 대여점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같이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습니다. 처음 입는 옷이라 낯설었지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의 한복이 전통 한복과는 다른 디자인들이 많이 생겼고 유행에 따라 조금씩 바뀐다고 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자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고 경복궁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회의를 하던 곳, 왕이 머물던 곳, 왕비가 머물던 곳, 밥을 짓는 공간 등 경복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여기저기 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묻자 자원봉사로 고궁 투어 설명하는 가이드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모습에 또 한 번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경복궁이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국토가 작은 대한민국이라 궁궐도 작을 거로 생각했었거든요. 경복궁의 크기가 매우 크면서도 건축물 하나하나에 새겨진 화려하고 섬세한 전통 문양에 놀랐습니다. 미얀마의 전통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 자연과 매우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건축은 주로 불교의 사원이나 파고다 등 종교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경복궁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이라 그런지 매우 정교하고 목조 구조,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각 실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 함께 보낸 시간을 시작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미얀마로 돌아가서도 수빈, 지원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냈는데요. 특히 지원이와는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올 준비를 했고 한국에서 여행사나 병원 통역 일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원이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될 만큼 진지하고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여행을 좋아해서 해외여행을 같이 다녔는데요. 제가 한국 귀화를 결심하게 된 건 해외여행 때마다 받는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인 지원이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전 아니었죠.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무척이나 까다롭고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영국에 갔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여권을 보여주고 바로 통과했는데요. 전 잠시 더 물어볼 게 있다며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더군요. 놀란 지원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다며 저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3시간의 추가 질문을 받고 정말 단순히 친구와 여행을 온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돌아와서 지원이에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이는 이번 여행에서의 일이 너무 상처가 되고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국적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귀화 시험이 어렵기로 소문났는데 정말 도전하겠냐고 하며 도전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를 하고 기다렸고 빠지는 서류가 있다면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카톡으로 접수 완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카톡으로 접수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참 편리하죠. 서류를 접수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면접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접수 후 8개월 만에 면접 일정을 안내받았습니다. 서류가 통과했다는 기쁨도 잠시 면접에 대한 부담감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귀화 후기를 보니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 부분이 얼마나 헷갈리던지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꼭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역사, 정치, 경제, 시사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원이가 유튜브에서
시험에서 찾아준 기와 대비 문제를 반복해서 보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문제의 답을 보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를 많이 본다고 하여 대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이 틀린 것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 불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역시 한국의 역사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나 싶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어려워하자 지원이는 K역사 드라마를 함께 보자고 하더군요. 드라마를 통해 보니 고려, 조선시대, 근현대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공부하기에도 훨씬 수월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도전한 기와 시험에 다행히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1차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각종 조회와 심사를 거쳐 드디어 4년 만에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 국적 증서를 받았는데요. 접수한 지 4년 만에 받는 거라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와 증서와 수저 세트, 태극기를 주셨습니다. 수저 세트는 포장도 훈민정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세심한 센스가 돋보이는 한국입니다. 태극마크와 법무부라고 붙여진 스티커를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모른답니다. 이후로도 외국인 등록증 반납, 은행과 휴대폰명의 변경 등 많은 것을 처리해야 했지만 전 이 과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지원이는 손을 잡아주며 싱긋 웃어주더군요. 친구들을 모두 불러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정말 신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요?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만큼이나 출입국이 까다로운 나라라 긴장이 되었지만 전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보여주었죠. 입국 심사할 때 제가 한국 여권을 보여주니 무척이나 당황하더군요. 기화가 되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해졌습니다. 자국에 살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 대우가 다름을 실감하죠. 외국인들 눈에도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제 전 누가 뭐래도 한국입니다. 어엿한 주민등록증도 있는걸요. 이전에 몰랐던 한국 사람들의 행동과 표현에는 다 문화적 배경이 있더군요. 저는 특히 가족애가 넘치는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지나치게 마마보이인가 하고 오해했지만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 그리고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 부모님에게 곧 지원이와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하고 있는 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무지하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면 좋아해 주실 거예요. 엄마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자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순정적인 면도 말이죠. 요즘 저는 병원에서 의료 통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려 또 하나의 K의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의료 관광이 매우 뜨고 있는데요. 암치료와 수술 등 어려운 고난이도 의술이 뛰어나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많으세요. 외국에서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접수 기간 후에도 며칠 동안 걸리는 건강검진을 한국에서는 오전이면 가능하거든요. 외국인들도 정말 오전 안에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며 무척 신기해하신답니다. K-팝, K-푸드를 넘어 이제 K-예술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찾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전 그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겠죠. 혹시 주변에 저처럼 귀화한 외국인을 보신다면 너무 신기한 시선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귀화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랑의 진심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의 보탬이 되는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하며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